벌써 느낄 수 있는 거는 조용하고 부드럽다. 저는 그래도 이거 하나는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연비를 체크해 봤는데, 안녕하세요, 로테스트입니다. 요즘 르노 그랑콜레오스의 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최근에 서울 안에서 운전하면서 도로에서 꽤 많이 보인다 싶어서 판매량을 찾아봤는데 올해 총 누적 판매량이 벌써 9,330대를 찍었더라고요. 심지어 지난 10월에만 5,400대 정도를 판매하면서 르노코리아의 당당한 효자 모델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 그중에서 89대를 제외하면 전부 하이브리드 모델이었다고 해요. 덕분에 국산 중형 하이브리드 SUV 중에서 점유율 30.7%를 달성했다고 르노코리아에서 발표까지 했습니다. 현대기아의 나라에서 엄청난 기록을 세운 거죠. 아마 부산 공장이 아니라 생산 라인이 더 있었다면 출고량도 훨씬 많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차는 그랑콜레오스의 실적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줄 가솔린 모델입니다. 테크노 트림 기준으로 3,495만원부터 시작하고요. 저희가 오늘 받은 시승차는 에스프리 알핀 최상위 트림에 4륜구동까지 더한 모델입니다. 4,345만원짜리 사양에 보스 오디오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들어있으니까 총 가격은 4,570만원이 되겠네요. 오늘 이 차를 타고 강원도 양양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짧은 시내 구간과 고속도로 주행 느낌, 그리고 장거리 연비까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희 신노는 사무실에서 출발한 지 딱 10분 정도 됐는데요. 15분? 근데 벌써 느낄 수 있는 거는 조용하고 부드럽다. 엔진이 굉장히 정숙합니다. 직렬 4기통 2.0L 가솔린 터보 엔진을 쓰고 있죠. 저희가 하이브리드 모델 지난번 2번 시승을 했을 때 항상 말했던 장점 중에 하나가 정숙성이었습니다. 엔진이 깨어있을 때도 조용하고 지금처럼 정차했을 때는 엔진을 끄면서 더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 줘서 기본적으로 정숙성, 방음 성능이 엄청나게 괜찮은 차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가솔린 모델도 하이브리드 모델 못지않게 조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 안에 있을 때만 조용한 건 아닐까 하고 시동을 건 상태로 밖에 나가봤는데, 밖에서 들을 때도 엔진 소리가 굉장히 조용해요. 엔진룸과 실내 사이의 방음 처리뿐만 아니라 엔진룸 자체의 방음 처리가 굉장히 잘 된 차인 것 같아요. 지금처럼 시속 60km 이하의 속도로 달리는 이런 시내에서 부드럽게 가속할 때도 4기통 가솔린 엔진에서 흔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거친 감각들, 약간 날것의 느낌, 이런 것들을 거의 느낄 수가 없네요. 지금처럼 정차 중일 때는 700rpm을 유지하고 있는데 시트로 들어오는 진동 상당히 적고요. 이 운전대로는 그냥 약간 가늘게 떨리는 정도? 근데 전혀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닌 그런 수준의 진동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차 중일 때 제일 잘 들리는 소리는 이 에어컨에서 바람 나오는 소리, 그리고 제 양쪽으로 지나가는 차의 소리, 이 정도인 것 같아요. 파워트레인 성능은 하이브리드 모델보다 약간 떨어집니다. 하이브리드가 합산 최고 출력이 245마력, 그리고 이 차가 211마력입니다. 그리고 최대 토크는 하이브리드 모델의 전기 모터 토크와 이 차의 엔진 순수 토크가 비슷해요. 그 차이 때문에 정지 상태에서 치고 나가는 느낌은 당연히 하이브리드가 더 경쾌합니다. 전기 모터가 싹 밀어주고 엔진이 힘을 얻는 과정도 자연스럽고 최고 출력도 넉넉하니까 도심에서 주행하기에 스트레스가 거의 없는 수준인데, 가솔린 모델도 그에 못지않게 시원시원하게 잘 나갑니다. 이 엔진이 최대 토크를 뿜어내는 영역 자체는 오히려 하이브리드에 들어간 1.5 가솔린 엔진보다 더 늘어났어요. 1.5 엔진은 2500에서 4000rpm 사이에서 최대 토크를 냈다면 이 차는 2000에서 4500rpm 사이에서 최대 토크를 냅니다. 범위가 굉장히 넓죠. 그 덕분에 가속을 조금만 해도 빠르게 2000rpm을 넘기면서 최대 토크를 뿜어내는 영역에 들어서기 때문에 시내 주행 스트레스는 사실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잘 나갑니다. 또 한 가지 반가운 건, 제가 하이브리드 모델 2번 시승을 했을 때 항상 이 브레이크 페달 이질감을 말씀드렸습니다. 고속에서 속도를 쭉 줄일 때, 큰 범위로 속도가 줄어들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시내에서 천천히 움직이다가 정차하기 직전까지의 그 짧은 과정, 부드러운 제동을 할 때 하이브리드 회생제동이 언뜻언뜻 개입하면서 조금은 부자연스러운, 예상하지 못한 제동력을 이따금씩 만들어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솔린 모델은 그 현상이 일어날 일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호가 꽤 많고 차도 많기 때문에 정차를 많이 했는데, 지금처럼 부드럽게 제동할 때, 원래 이 정도 제동할 때 딱 그 현상이 많이 느껴졌거든요. 전혀 없어요.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모델 운전할 때 거의 유일한 단점이었는데 그 부분이 해소된 게 저는 개인적으로 반갑네요. 변속기도 굉장히 무난하게 자신의 존재감을 안 드러내고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토크 컨버터식 변속기가 들어갔습니다. 물론 전륜구동 모델도 습식 DCT이기 때문에 변속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리뷰를 제가 본 적은 있긴 한데, 운행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DCT의 특징들, 울컥거림, 이런 것들을 걱정하신다면 돈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이 4륜구동 모델을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좀 비쌉니다. 4륜구동 모델이 에스프리 알핀 트림에서만 고를 수 있는 사양이기 때문에 자신의 운행 패턴이나 취향, 예산,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내를 빠져나갈 때까지 오토홀드를 계속 켜고 있었는데 오토홀드도 예전 르노 차들보다 훨씬 낫네요. 예전에 아르카나 같은 거 시승할 때 보면 오토홀드가 풀릴 때 약간 뒤에서 끌어당기는 느낌이 분명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랑콜레오스의 오토홀드는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그냥 톡 놓아주는 느낌, 그래서 불쾌한 느낌이 하나도 없는 게 또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올림픽대로로 빠져나왔습니다. 시속 100km까지 속도를 올리는 것도 너무 쉽네요. 가속할 때 엔진도 여전히 정숙합니다. 방음 성능 진짜 괜찮네요. 오늘 연비 측정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만 처음이자 마지막 급가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속 90km에서 속도 쭉쭉 올라가네. 힘 되게 좋네요. 지금 하이브리드 모델보다 이 4륜구동 사양이 공차重量이 오히려 조금 더 무겁습니다. 엄청나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비교적 낮은 출력으로 조금 더 무거운 차체를 얼마나 시원하게 이끌 수 있을까, 그게 개인적으로 궁금했는데 방금 급가속을 해보면서 다 풀렸습니다. 순간적으로 기어 단수를 낮춰주는 변속기 반응 속도도 충분히 빠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신 스펙이겠지만 볼보의 엔진, 아이신의 변속기, 보그워너의 4륜구동 시스템, 굉장히 믿을만한,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하나가 돼서 이 차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파워트레인 면에서는 상당히 만족스럽게 걱정 없이 오래오래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볼보 엔진 하면 떠올리시는 게 고급유를 써야 된다 이건데, 다행히 그랑콜레오스는 고급유를 권장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랑콜레오스가 예전에 르노 코리아 차들만큼 현대기아에 비해 가성비가 좋은 가격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가격을 지불하고 사도 좋을 만큼 구성이 좋아졌습니다. 디자인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세 번째로 지금 그랑콜레오스를 타는 날인데, 앞선 두 번 시승에서는 전부 아이코닉 트림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랑콜레오스라는 차의 가장 기본적인 형상만 볼 수 있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에스프리 알핀 최상위 트림을 받게 됐습니다. 안팎으로 약간의 차이점이 있죠. 일단 외관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틀은 바뀌지 않습니다. 알핀 브랜드의 키 컬러인 파란색으로 장식을 추가한 게 특징인데, 일단 그릴 안쪽 육각형으로 만들어 온 패턴에다가도 약간의 블루 컬러 포인트를 더했고요. 앞뒤 범퍼랑 사이드 가니쉬에도 파란색 컬러를 더했죠. 그리고 프론트 팬더에도 알핀 배지를 붙여서 아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차별화를 했습니다. 사실 외관보다는 실내 변화가 훨씬 큽니다. 컬러도 달라지고 소재도 달라져요. 덕분에 지금까지 제가 타본 아이코닉 트림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먼저 운전석에 앉았을 때 가장 잘 보이는 대시보드 중에서도 이 스크린 아래쪽에 이렇게 스웨이드로 마감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 스웨이드 소재 가운데 이렇게 파란색 스티치를 더한 점도 너무 이쁘고요. 이 파란색 스티치는 실내 전체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죽으로 된 부분에도 파란색 스티치가 거의 다 적용이 됐고, 스티어링 휠 안쪽이나 도어 트림, 시트 같은 곳에는 블루뿐만 아니라 흰색, 빨간색 컬러도 섞어서 알핀 브랜드만의 컬러를 은은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코닉 트림까지는 실내 분위기가 부드럽고 포근한 면이 강조됐다면, 이 에스프리 알핀은 조금 더 고급스럽고 스포티함이 강조되는 실내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알핀이라는 이름이 아직까지도 생소하실 텐데, 머지않은 미래에 이 알핀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2026년에 한국에 알핀을 런칭하겠다. 최근에 파리 모터쇼에서 알핀 CEO가 직접 얘기했습니다. A110이라는 차 아시죠? 투도어 스포츠카인데 얼마 전까지 CJ 슈퍼레이스에서도 원메이크 레이스로 참가했었던 그 스포츠카입니다. 이후에는 완전한 전기차 브랜드로 전환을 해서 A290이나 A390 같은 모델을 우리나라에 출시할 것 같습니다. 장식적인 디자인 외에는 지난번 탔던 하이브리드 모델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제 눈앞에 있는 오픈R 디스플레이, 총 3개의 화면으로 구성된 이 대시보드 그대로 있고요.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동일합니다. 이 센터 콘솔에 있는 모든 버튼들의 배치도 똑같고요. 차이점을 찾아보자면, 일단 하이브리드 모델은 기어 레버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밀었을 때 회생제동 강도를 조절할 수 있었죠. 가솔린 모델에서는 아마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변속기를 수동 모드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한번 왼쪽으로 미니까 M2라고 뜨네요. M2에서 왼쪽으로 밀면 M1 1단으로 들어가고, 레버를 밀었을 때 숫자는 굉장히 빨리 바뀌는데 실제로 변속기가 작동하는 타이밍은 한 박자 늦게 들어옵니다. 하지만 스포티한 변속기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의 반응 속도고요. 다음으로 계기판을 보면, 원래 하이브리드 모델은 이 왼쪽에 에너지 흐름도를 띌 수가 있었죠. 가솔린 모델은 그 부분이 빠졌고, 저는 대신에 각 바퀴의 구동력을 얼마나 보내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픽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 부분은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는 최근 주행 정보를 띄우고 있는데요. 여기에 사용자 설정을 들어가면 3가지 테마를 정할 수 있거든요. 최근 주행 정보를 띄우는 부분에 테두리가
조금씩 바뀝니다. 그 안에 정보는 이렇게 최근 주행 정보, 누적 주행 정보, 주행 상태, 여기는 순간 연비나 오일 레벨 이런 게 나오고요.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 이런 것들을 이 왼쪽 레버에 있는 리셋 버튼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계기판 가운데에 있는 주행 보조 시스템 그래픽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차들의 위치도 빠르게 파악을 하고요. 차가 어떤 종류인지, 예를 들어 승용차인지 트럭인지 이런 것도 구분해서 이 계기판에 띄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차선에 오른쪽으로 붙었는지 왼쪽으로 붙었는지도 미세하게 실시간으로 조정해 가면서 띄워주고 있네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계속해서 주행 정보를 표시해주고 있는데 이 내비게이션에 연동된 정보로 제가 앞에서 얼마나 가다가 빠져야 되는지, 그리고 현재 속도 바로 위로 AR 디스플레이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가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AR 디스플레이라고까지 표현하기에는 그렇게 화려하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냥 직진만 해도 되는데도 계속 흐르고 있으니까 자꾸 시선이 쓸데없이 가게 되는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직진만 해도 될 때는 그냥 화살표만 가만히 멈춰 있었으면 좋겠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빠져야 될 때만 상황에 맞춰서 움직여주면 어떨까 싶어요. 벌써 주행한 지가 거의 1시간이 더 돼갑니다. 갑자기 올림픽대로에서 예상치 못한 정체를 만나서 굉장히 느린 속도로, 평균 속도가 19km 밖에 안 되는데 지금까지의 평균 연비는 리터당 7km가 나왔고요. 앞으로 양양까지 쭉 가면서 연비가 얼마나 올라갈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수입차 위주로 이 T맵이 기본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T맵이 들어간 차들 중에서도 괜찮게 들어간 차가 있고 약간은 부족하게 어설프게 들어간 차들이 있습니다. 이 르노는 볼보의 피가 약간 섞여 있지 않습니까? 플랫폼도 그렇고요. 볼보와 똑같은 음성 명령 시스템을 이용하기도 하죠. 그게 아니더라도 르노는 원래부터 T맵을 순정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들어간 T맵도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좌우로 넓은 화면이 사실 세로형 화면보다는 내가 나아갈 방향을 멀리 보여주진 못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이 화면에서 최대한 정보를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보이는 전체 경로, 왼쪽 아래에 있는 예상 도착 시간, 그 위에 떠있는 이런 톨게이트 정보 있죠. 이런 것들이 스마트폰이나 세로형 디스플레이, 예를 들면 볼보 같은 그런 곳에서 볼 수 있는 정보보다 종류가 훨씬 더 다양하고 많은 것 같아요. 이 음성 명령 하니까 생각나는데, 저번 부산 시승기 때 제가 통풍 시트 이런 것들을 키는 게 너무 번거롭다, 메뉴를 너무 찾아 들어가야 돼서 운전 중에 쓰기는 좀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드렸더니 댓글에 많은 분들이 음성 명령을 사용하면 편하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냥 그거는 사실 개인적으로 음성 명령을 쓰는 습관이 아예 안 들어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타는 시승차들은 거의 다 음성 명령이 들어있긴 한데,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음성 명령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버튼이 밖으로 나와 있으면 바로 누르면 끝인데, 음성 명령은 그 차가 반응할 수 있는 명령을 한번 말하고 그 다음에 지시를 내려야 되잖아요. 저는 이 과정 자체도 좀 솔직히 귀찮았어요. 그래서 음성 명령을 안 썼습니다. 물론 이 차에 들어간 음성 명령 시스템이 인식률이 좋긴 합니다. 아리야, 통풍 시트 켜줘. 자동차 시트 통풍을 켤게요. 바로 통풍 시트가 들어오긴 하는데, 저는 그래도 버튼이 따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나는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방금 터널에 들어왔을 때 이 내비게이션 화면이 저번에 부산에서 탔을 때는 이렇게 다크 모드로 안 바뀌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한 5초 정도 지나니까 가운데 화면도 이렇게 다크 모드로 자연스럽게 바뀌네요. 저희 고속도로를 쭉 달려서 거의 누적 주행거리가 120km 가까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평균 연비는 11.6km/리터네요. 이 차의 고속도로 인증 연비가 리터당 11.9km입니다. 120km를 달렸는데 아직 회복이 다 안 된 걸 보면 확실히 오늘 초반에 정체길이 연비를 많이 떨어뜨린 것 같아요. 그래도 1시간 반 정도 지났을 때부터는 저희가 시속 100km로 쭉 항속주행을 했는데 연비가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항속주행을 하면서는 계속해서 주행 보조 시스템을 켜놓고 달리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기본 트림인 테크노 모델에도 전부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난번 시승에도 느꼈던 것처럼 때에 따라서 종종 왼쪽 차선으로 붙는 모습이 있긴 한데, 오늘 더 꾸준하게 더 긴 거리를 달리면서 테스트 해보니까 그래도 중앙을 최대한 맞춰서 가는 경우가 훨씬 많네요. 앞차와의 거리는 총 3단계로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고속 안정성도 여전히 훌륭합니다. 이 르노만의 탄탄한 하체를 기반으로 단단해야 될 땐 단단하게, 또 부드러워야 될 때는 충분히 부드럽게 풀어주는 그 유연함이 장점인 것 같아요. 하체를 기본적으로 탄탄하게 만들면 이런 고속도로에서 만날 수 있는 요철 같은 게 있죠. 다리 이음매라든지 이런 데를 지날 때
그 충격이 솔직하게 차체 안으로 운전자에게 전달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랑콜레오스는 평소에는 묵직하게 바닥에 착 붙어서 달리다가도 그런 요철들을 만났을 때는 최대한 불쾌한 느낌을 지워냅니다. 결론적으로 그랑콜레오스의 서스펜션은 국내 도로 사정에도 꽤 잘 맞는 그런 세팅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속 100km로 달릴 때 정숙성도 체크를 해봤는데요. 일단 소음 지시계로 측정을 했을 때는 저희가 지난번에 측정했던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모델과도 비슷한 정숙성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바깥에 바람이 약간 부는 것 같은데 앞유리에 바람 부딪히는 소리만 살짝 들리고, 이런 A필러나 사이드미러, 이 창문 쪽에서 들리는 풍절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172.8km를 달려서 여기 양양 사이클 경기장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연비를 체크해 봤는데 1초당 13.0km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만 오늘 서울 쪽에서 너무 막히고 또 고속도로에서도 정체가 한 번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정체가 아예 없는 상황에서 시속 100km로 쭉 달렸다면 이보다 훨씬 좋은 연비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차의 장단점과 추천 트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장점은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모델을 탔을 때의 장점과 많은 부분이 겹쳤습니다. 유연한 승차감과 고속 안정성, 그리고 정숙성, 이런 차가 움직일 때 생기는 모든 부분들은 확실히 기본기가 아주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주의 깊게 살펴본 게 하이브리드 모델보다 정숙성이 떨어지진 않을까, 이 부분이었는데 그런 걱정을 말끔하게 지워줄 만큼 이 가솔린 엔진은 아주 훌륭한 정숙성도 보여줬습니다. 그 외에도 전륜구동과 사륜구동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 자체도 장점이 될 것 같고요. 단 하나 아쉬웠던 부분, 브레이크의 미세한 이질감, 그 부분이 없는 게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단점도 몇 가지 짚어보고 싶은데요. 이 단점은 사실 장점에 비해서는 굉장히 소소한 편입니다. 전부 다 이 화면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 여기 강원도까지 오면서 저희가 터널을 굉장히 많이 지나갔습니다. 터널을 지나갈 때 이 내비게이션과 계기판이 주간 모드에서 야간 모드로 전환이 되는데, 이 전환되는 속도가 솔직히 타 브랜드에 비해서는 속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길이가 약간 애매한 짧은 터널들을 지나갈 때는 화면이 아예 안 바뀌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계기판이 페이드아웃 되면서 화면 전환하는 그런 효과를 넣는 것보단 화면이 바뀌는 속도를 지금보다 2배 이상은 빠르게 바꿔줬다면 훨씬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터널 들어갈 때 눈이 좀...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이건 역시 저번에 지적한 부분인데, 시동을 다시 켤 때마다 이 표지판 기반 경고 시스템이 계속 활성화가 됩니다. 이 경고음이 일정 시간 이상 지나면 사라지긴 하는데, 사라지기까지의 시간이 그렇게 짧지만도 않습니다. 운전자에게 경고를 해주는 건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은 시스템이긴 하지만 너무 불필요하게 작동한다 싶은 느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 트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사륜구동이 되면 변속기가 바뀌어 버리는 바람에 고려해야 될 것이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일단 가솔린 모델 가격은요, 테크노 트림이 3,495만원, 아이코닉이 3,860만원, 에스프리 알핀이 3,995만원입니다. 에스프리 알핀의 사륜구동을 더한 이 모델은 4,345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에스프리 알핀만 놓고 보면 전륜구동과 사륜구동의 가격 차이가 350만원이에요. 그렇게 무시할 만한 가격은 아니죠. 이 350만원을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어요. 사륜구동 모델을 제외한 3가지 전륜구동 모델에다가 200만원대 후반에서 300만원대 중반을 더하면 하이브리드 모델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추천 트림은 이 전륜구동 기준인데, 굳이 에스프리 알핀을 선택할 것 같진 않습니다. 아이코닉 트림을 고르고 거기에 보스 오디오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포함된 그 옵션 패키지만 더해서 3,975만원으로 맞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륜구동이나 8단 토크 컨버터식 자동 변속기가 너무 필요하다, 그쪽이 내 취향에 맞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역시도 보스 오디오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만 저는 추가할 것 같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있으면 좋긴 좋지만 저는 가격을 좀 절약하고 싶다면 그 옵션을 제외할 것 같아요. 자, 이 그랑콜레오스 보통 내연기관 모델을 먼저 판매하고 나중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투입하는데, 그런 전형적인 순서를 벗어났고요. 이제는 판매량도 꽤 올라서 입지를 충분히 다져놓은 것 같은데, 믿을만한 파워트레인으로 구성된 이 가솔린 모델이 조금 더 지금 그랑콜레오스의 폼을 끌어올려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비자층도 지금보다 훨씬 두껍게 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랑콜레오스 2.0 가솔린 시승기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다음번에 재밌는 차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